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폭우가 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밤사이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저는 빗길에 행여나 또 지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늘 여의도에 굉장히 일찍 도착했더니 없더라고요, 사람이. 빌딩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 외에 제가 봤을 때 여의도에 5시 반 이전에 과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여유로운 뭔가 이렇게 한가로운 그런 도심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에 5시 반에 한번 나와보시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빗길에 좀 피해 없도록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천천히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간은 조금 일찍, 갈 때는 조금 천천히, 걸음도 차도 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여러분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 상승 모두 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보다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물가 잡았다. 인플레이션 이제 더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긴축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헤드라인들이 장식이 됐고요. 3대 지수 물론이고 러셀 2000 지수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멀리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현재 실리콘밸리 쪽을 열심히 탐방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어떠한 미국 시장에서의 혹은 산업에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늘도 이항영 위원과 함께 또 월가의 다양한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올랐는데 최근에는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에 다시금 랠리를 펼쳐가면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소폭 강세를 이어갔고요. S&P 500지수도 0.85%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8%. 지수가 이 정도 올랐으면 종목은 얼만큼 올랐단 말인가라는 궁금증 생기시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겠고요. 러셀 2000 지수는 0.9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유, 유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배럴당 WTI 기준으로 밤사이에도 77달러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값도 슬금슬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0% 올랐고요. 전달에 4.0% CPI였죠. 제가 지금 지수를 잘못 보고 있네요. PPI는 0.1%, 지난달 대비 0.1%, 그리고 시장 예상치 0.2%였기 때문에 2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0.1% 올라서 굉장히 전월에는 0.9%라는 숫자를 봤는데 확연하게 둔화된 그러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그렇고 전월 대비로도 그렇고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소매물가에 이어서 도매물가도 빠르게 좀 진정되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긴축, 그러니까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얼마나 발표가 됐나 봤더니 감소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또 고용시장은 탄탄함을 시사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3만 7천 명 기록하면서 직전주에 기록했었던 보다 12,000명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구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쯤이면은 인지 잘 하시겠죠. 자, 이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원화와 연결해서는 이게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겠죠. 이전에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찾아도 우리나라는 달러원 기준으로는 계속 올라가서 약간 또 박자가 맞지 않았는데 또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2년물 10bp 이상 떨어지면서 4.63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10bp 이상 하락하면서 3.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쉬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추가적으로 9월 금리 인상 25bp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앞자리가 1로 바뀌었죠. 12%에 그쳤습니다. 그 직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30%에 육박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물씬 기술주 쪽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맵을 다 같이 보시죠. 기분 좋은 초록색 맵인데 물론 빨간불을 켠 섹터도 있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에너지 국제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 엑스모빌 쉐보론이 쉬어가는데 최근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치 하회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엑스모빌 쉐보론은 각각 1%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1.6% 강세, 구글 4%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아마존도 2%, 애플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저께도 함께 확인했듯이 인공지능 제약업체인 리커전을 5천만 달러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 그리고 최근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에도 전력적인 투자자로 앵커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뛰었는데 밤사이에도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생성형 AI 바드가 브라질과 또 유럽연합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주가가 4% 넘게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2.7% 올랐죠.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거쳐서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세일 기간 중 첫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프라임데이 때 얼마를 벌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어도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번 프라임데이의 매출 규모는 1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다,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와중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이렇게 매출이 전년비 올랐다라는 것을 굉장히 또 무게를 싣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상승을 이어갔지만 우리가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시총 돌파한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쉽게도 오름폭이 190.54달러까지만 미쳤기 때문에 시총 3조 달러는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17%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올해로 대당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그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상승으로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2.17% 오르면서 277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요즘에 또 핫한 기업 중에서는 리비안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날에는 상승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밤사이에는 1%대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그 CEO죠.
밥 아이거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뒤로 주가는 1% 미만이지만 어쨌든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또 이슈가 됐었던 중고차 기업 중에서 카바나, JP모건이 현재 그 카바나에 대해서 펀더멘탈과 현재 밸류에이션, 주가 밸류에이션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가가 최근에 오른 것과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거죠.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주가가 카바나가 놀라 지금 맞나요 이거? 700% 급등을 했다고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바나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가는 밤 사이에는 이런 하향 조정 리포트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도 요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라일릴리 최근에 그 당뇨발 치료제 플러스 이제 체중 감량할 수 있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부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대 하락, 그리고 머크의 주가도 1%대 하락을 했고요. FB의 주가도 1% 하락, 그리고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0.8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보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분기 순이익이 뛰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펩시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콜라 관련해서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중에서도 사실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는 것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가운 마음도 있겠고요. 과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계시는 그곳은 몇 시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가셔서 한 일주일 정도 계셨는데 어떠한 것들을 또 확인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현지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저 네. 의자 뒤에 깨알 디테일 교수님의 그 DP입니까? 저 꽃과 스탠드. 제 보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장식을 좀 했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께서 이 방송에 예쁘게 화면에 나가라고 그렇게 또 DP를 해주셨네요. 딱 저는 바로 보였습니다. 그런 센스가. 자, 미국에서 계신 지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으셨죠? 네,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미국 현지의 뭔가 분위기를 일주일 동안 쫙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 지 한 5, 6일쯤 됐고요. 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내려오면 있는 그 마운틴 뷰, 그 로스 알토스라는 그 두 지역에 이제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딱 한복판에 있는데, 물론 여기가 이제 미국 전역을 꼭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뭐 그 쇼핑몰이나 식당, 그 다음에 뭐 길거리의 교통량, 뭐 이런 걸 쭉 볼 때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 뭐 엄청 초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뭐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자들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재산이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미국도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면밀히 관심을 갖고 관찰은 해야 되지만
그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그동안 너무 그 과도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4, 5일 동안 느낀 가장 큰 메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지에서 느끼고 계신 미국 경기 이야기, 어머, 화면이 이렇게 또 이렇게 웃어있네요. 미국 경기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개별 기업 중에서는 애플 이야기를 또 해주실 예정이신데 어떻게 좀 예고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최근 여기 와서 이제 미국 서부에서 느낀 미국 경기, 뭐 제가 복잡한 얘기보다는 제가 실제 느낀 거,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실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애플이 오늘 조금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시총이 3조 달러에 거의 이제 육박을 했는데 2주 전에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하면 너무 아이폰에 집착을 하는데, 일부 전문가의 계산, 그다음에 제가 또 따로 계산을 해봐도 실제 애플 서비스가 3조 달러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 정도는 최소한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애플을 좀 더 편하게 장기 보유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이남 교수님이 본 미국 경기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도를 또 준비해 주셨나요? 여기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약자로 베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행정구역이 있지만 가장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도시,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데에서부터 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내려오면 제일 밑에 로스 가토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간쯤 되는 지금 그 마운틴 뷰에 있고, 여기 이제 제일 가까운 그 빅테크 기업이 알파벳, 구글이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가 있는 데부터 한 10분, 15분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역사의 가장 그 중심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약간 동쪽으로 가면 이제 페이스북 그 맨로 파크 헤드쿼터가 있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남쪽으로 한 30분 내려가면 애플 그 쿠퍼티노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기라성 같은, 우리가 이제 이름만 얘기하는 그 회사들이 있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다음에 휴가로 미국을 가시게 되면 미국 서부에 이제 이런 지도를 갖고 이 분위기도 좀 느끼고, 실제 뭐 기업 방문을 하는 건 현장 투어는 어렵지만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끼고, 현재 또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좀 만나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정말 빅테크 기업도 웬만한 건 다 이쪽에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셨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북쪽도 약간 들렸었고, 뭐 근데 여기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네. 뭐 일상적인 생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저런 거 이제 관찰하려고 네.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네. 관찰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열어볼 텐데, 일단은 최근에 발표됐었던 뭐 CPI나 PPI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PPI 생산자 네. 물가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그쵸. 하루 전날 그 CPI가 헤드라인이나 근원 물가 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에너지 가격이 17% 작년 대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중고차 가격이 실제 마켓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좀 안정될 거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중고차 가격에 급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오늘 뭐 델타 같은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지만 비행기표 값은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반면에 이제 쉘터, 우리 거주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는 되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 한 6% 상승, 그다음에 음식료 값은 한 8% 상승. 그래서 약간 뭐 그 안정화되는 거랑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게 섞여 있지만, 큰 그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전에 이제 물가가 9% 상승해서 지금 3%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연준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여기서부터 3%에서부터 연준이 공식적으로 목표하는 2% 물가까지 내려가는 게 되게 어렵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 보면 고용 시장이 조금 그 타이트한 게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서비스 부문도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한번 본인들이 뷰를 정하면 잘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약간 겁주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위에서 경직돼서 여기서부터 더 내려오는 건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찰 내용을 관찰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관찰 첫 미국 번째. 사람들, 예, 관찰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에 자동차가 최소한 2대를 다 갖고 있어요. 음. 미국인 생활의 기본인데, 네. 그래서 휘발유 값에 아주 예민합니다. 음. 진짜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여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정도로 휘발유 값에 예민한데, 제가 작년 이맘때 왔을 때,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휘발유 값이 6달러를 상회했었는데, 오. 지금 이제 5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 네.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CPI에서 본 것처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가계 심리에 상당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음. 뭐 투자도 심리가 중요하지만 경제, 소비도 심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관찰한 것은 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잭 인 더 박스라는 약간 뭐 중저가 햄버거 파는 데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는 시급이 한 시간에 이제 2만 4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 3년 사이에 한 3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미국 같은 데 보면 식당이건 슈퍼마켓이건 리테일 매장이건 여기 제가 이제 붙여놓은 We are hiring, 우리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구인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 로컬 지역에서 이제 지원을 하라고. 근데 1년 전에는 거의 모든 매장 식당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게 붙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 그만큼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음. 있고 통계로 잡히는 건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노동시장의 과열이 음. 확실히 지금 진정되고 있고 그 네. 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통계로 잡힌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게 진짜 안 잡힌다고 좀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하는데 음. 물론 스티키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금 좀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작년에 그 120달러를 넘어섰었던 움직임에서 올해를 비교하자면 정말 많이 회복을 안정을 되찾은 거고 구인구직 광고를 이제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체감을 했을 때 작년에 말씀하신 것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서나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체감할 수 있어서 이게 또 지표에 반영이 되는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뭐 주식 쪽도 그렇고 채권 쪽도 그렇고 약간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외환 시장, 커머디티 시장도 음.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뭐 고먼삭스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뭐 저희 동료기도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장이 막 급상승하니까 떠밀려서 의견을 긍정 내지 중립으로 하여간 최소한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지금 베어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인데 그래서 이제 주식 전문가들은 긍정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관론자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핌코 세계 최대 채권 펀드를 하는 핌코나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그 웨일리라고 중국계 케임브리지 나온 그 전략가인데 그분들의 주장은 연준이 과연 인플레를 잡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음. 여기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은 이제 어제 그 CPI 나오기 전에 이제 제시된 것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과거에 보면 큰 사이클은 주식 전문가보다는 채권 전문가들이 항상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그래도 좀 신경을 쓰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제가 최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1950년 이후로 미국의 그 소비, 장기 소비를 명목 기준으로 쭉 보여진 거예요. 보면 거의 큰 사고, 이벤트, 그러니까 2008년의 금융 위기 아니면 코로나 사태 2020년, 21년 같은 그런 큰 대형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는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 경기가 아주 활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고 견조하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국내도 뭐 최근에 그 강남하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바닥에서 조금 회복이 되잖아요. 되게 거래도 좀 늘어나고 가격도 회복이 되죠. 미국은 확연하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주택 매매 가격 중위값 이제 미디안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부동산이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꺾여서 한 10에서 한 15% 하락했는데 최근에 보면 가격이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최근에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것도 이제 심리의 위안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고정금리로 그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새로 그 3%에 빌린 그 집을 팔고 새 집,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7%의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물이 급격하게 지금 제한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재고가 없어서 사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합니다. 7% 금리에도.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양상을 보여서 거래가 많지 않아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펀디멘털하게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한국처럼 우리 가계재산의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이 한 7, 80% 차지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산 목록 1호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증시도 회복을 보이면서 가계 심리가 괜찮아서 소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큰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보면 교수님 한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양쪽으로 비교를 하곤 하는데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이제 버텨내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쉘터 쪽에 있어서의 둔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쪽으로 해석하면 좀 부정적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면은 경기는 여전히 더 좋을 수 있겠다. 침체를 나타나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 쪽으로 양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실제 느끼는 것도 그다음에 네. 많은 여기 그 현지 로컬 분들 만나보면 경기 침체는 뭐 아닌 거지 않아요. 언론에선 그런 그 보도를 하지만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흑백의 논리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물론 이제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지만 이거를 사도 되나 혹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고민을 과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쯤 올린 영상인데 이제 어떤 게 계기가 됐냐면 조그만 어디 투자 클럽에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그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주선한 그 젊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 갖고 애플을 한 주식을 계속 샀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식이 뭐 한 150불에서부터 한 200불 했었으니까 한 2, 3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지난 2, 3년 동안 사서 상당히 그동안 아주 좋은 수익을 내서 좋은데 그때 이제 주가가 190달러를 육박하니까 지금부터도 매달 사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이 워낙 좋은 회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돼도
사야 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막상 또 제가 그 입장이 돼서 $190, $200에서 매달 사야 되냐를 답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사세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실 거면 마켓 타이밍 하지 말고 높든 낮든 꾸준히 계속 사는 습관이 좋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3조 달러를 우리가 쪼개서 하드웨어랑 서비스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보자. 왜냐하면 애플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의 80%, 서비스 부분이 꾸준히 계속 성장해서 지금 20%인데 실제 어디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밸류에이션은 어디 쪽에 더 높게 평가해 주냐니 그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Magnificent Eight, 그러니까 초우량 기업, 8대 기업, 여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빅텍,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까지 이제 끼워주면 8개고, 제일 밑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총하고 가운데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 이익 추정 기준으로 한 예상 보통 우리가 이제 퍼를 계산할 땐 1년치 수익 추정에다가 지금 주가로 이제 그 배수를 이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제가 항상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짜리 10년을 기준으로 주가를 복리로 상승을 계산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난 그 10년 동안 애플은 복리로 주가가 연 27% 올랐어요. 여기다 배당을 1% 더하면 총 한 28% 되고 삼성전자도 뭐 훌륭합니다. 10년 동안 연 11% 올랐고 여긴 배당을 한 2% 주니까 총 수익률은 13%인데 하여간 실리콘밸리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은 거의 예외 없이 20% 이상 연 수익을 과거 10년 동안 냈다. 물론 이제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애플의 퍼가 30배. 왜냐하면 시총이 3조 달러고 올해 순이익 예상이 한 1,000억 달러쯤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둘로 나누면 30배고, 그다음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알파벳이 여기서 퍼가 좀 낮죠, 21배. 그래서 알파벳은 회사 실력 대비 확실히 주가는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논쟁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우리가 이제 애플 실적 좀 이따 발표할 텐데 여기서도 결국 아이폰을 몇 대를 팔았지, 마진이 얼마지, 이제 아이폰 매출에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는데 결국 이 회사의 밸류의 반 이상은 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진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애플의 하드웨어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은 37%인데 서비스 부분은 71%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애플이 최근에 뭐 며칠 사이 주가가 조금 뭐 조정을 보이지만 그 아이러니하게 많은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 그 기라성 같은 뭐 캐피털 같은데 뭐 티로우 뭐 이런 거대 투자가들이 애플을 언더웨이트 해 있어요. 물론 여기 테슬라도 언더웨이트 해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이 유리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회사가 뭐니 해도 10년 동안 매년 최근에는 특히 한 130조 원을 매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3-4%씩 매년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엎어서 그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얘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애플의 아이폰 매출, 물론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었던 게 여전히 한 40% 육박하는 그런 기기 매출에 굉장히 여전히 비중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디에 밸류를 더 주느냐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쪽의 매출이 더 증가할 건데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이제 매출액이 한 500조 원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서비스 부분이 작년에 8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서비스 부문만. 그래서 그 서비스 부문만 하나만 띄워놓고 봐도 인텔이나 보잉 각각 회사의 총 매출액보다 커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숙한 넷플릭스와 나이키 두 거대 소비 기업의 매출액을 더한 거가 애플의 서비스 부문만큼 규모가 된다. 이거 매출만 놓고 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애플 서비스의 매출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한 거. 근데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게 이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밸류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비스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보다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서비스 부문 밸류에이션이 최소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애플 시총의 한 반쯤 되죠. 아니면 더 나가서 1조 8천억 달러, 한 6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일부 그렇게 보는 월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것의 근거는 올해 이제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애플의 그 순이익이 한 1,000억 달러, 한 130조 원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매출 총이익률을 서비스랑 하드웨어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비용을 배분을 해보면, 그 순이익 기준으로는 서비스의 순이익이 510억 달러, 하드웨어가 490억 달러. 그러니까 이미 이익만 놓고 봐도 서비스가 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추정이죠. 회사가 공식 발표를 안 하니까. 하지만 서비스 부분은 성장을 더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증가해서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35배의 그 배수, PER 배수를 주면 1조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되고, 이게 이제 별도의 회사라고 보면, 하드웨어가 25배를 주면, 그러니까 35배 대 25배니까 차이는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밸류가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두 개 더하면 한 3조 달러쯤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주가 한 190달러면 너무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이 공식적으로는 IT, 그러니까 우리가 긱스라고 하죠. 전 세계 그 투자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긱스의 IT 업종인데, 이것은 애플 없이 그 사람들이 못 사니까, 막 대한민국도 요즘 젊은 MZ 세대 중심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게 필수 소비자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필수 소비자들은 우리가 뭐 프록터 앤 갬블, 펩시콜라, 오늘도 좋은 실적 발표한 펩시 보듯이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꼭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어서 우리가 애플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월가에서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네, 애플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애플 생태계 안에서 필수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듯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사실 최근,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애플 카드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애플의 이제 금융 기업으로서의 발돋움도 앞으로 애플의 향후의 성장 속에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애플 걱정을 정말 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애플의 성장은 과연 얼마만큼 또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오후 3시 정도 좀 넘었네요, 교수님. 네, 지금 3시쯤 됐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여유롭게 샌프란시스코를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